국민들의 재산을 노리는 신종 금융사기 점차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사례로 소개해드린 보이스피싱이나 착신전환 범죄 수법 외에도 사용자의 정보를 빼내는 금융범죄는 말 그대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지갑을 노리는 금융범죄와 그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이영환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금융범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정말 당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나름대로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왜 근원을 뽑지를 못하고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금융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금융사들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완비하지 않고 있는 게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까 대포 통장이나 대포폰을 연계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는데요. 네네. 그런 것들을 디텍트할 수 있는 이상거래 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네. 거의 그런 거에 대한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우리가 1년에 당하는 액수가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워낙 돈이 큰데 당하고만 있으니까 사기꾼들은 점점 지능화되고 점점 고도화되는 거죠. 예. 네. 이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이 지금도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완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금융사들, 은행사들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은행사 중에 3개밖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같은 경우 295만 원씩 계속 100번을 송금을 했다 그러면 이상거래 시스템에 디텍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디텍트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거래 시스템이 아예 안 돌아가고 이상거래 추적 시스템이 아예 안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기범들의 이 규모도 그래요. 개인에서 이제 조직화되고 이제 그렇죠. 기업화가 됐단 말이죠. 지능화가 되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융범죄의 주요 대상이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어느 나라보다도 잘 돼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네.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기질적으로 빠르게 뭐 하는 거, 빨리 뭐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모든 송금이 순식간에 다른 계좌로 이체가 되는 시스템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기치기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예, 참 슬프네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는데 그걸 보완하는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허술하다는 거예요. 허술하니까 범죄 집단들이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머리를 써서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거 이 자체가 문제인 거군요. 그렇죠. 거기다 그걸 막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네. 금융당국이 사실 매번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뒷북 정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허술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고 계신데 현장에서 보실 때 가장 시급하게 보완돼야 할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생각해보면 참 답답한 건데요. 금융당국에 전문가가 없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 사기 입장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기술들이 해킹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금융 기술이고요. 세 번째는 보안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통신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런 서너 가지 기술들을 다 아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전문가들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CISO라는 보안 담당 이사가 있어야 되는 거 법제화가 된 지 한 3, 4년 됐어요. 그랬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에 2014년에 우리 1억 400만 건 유출이 됐을 때 우리가 드러난 문제점이지만 각 금융사마다 이 사람들이 그 CISO라는 직책을 그냥 허술하게 저기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법제 때문에 그냥
그냥 그런 사람만 그냥 하나 임명을 한 거지 실제로 예. 프로그램이 돌아간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걸 네.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거 법제화가 됐는데도 이거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걸 보고선 깜짝 놀란 거죠, 우리들은. 예.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 일단 법이 생겼으니까 우리 이런 직위를 만들어서 우리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기식만 된 거고 사실 피해가 일어났을 때는 사실 한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더 놀란 거는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전문가 집단이 아예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작년에 300만 원으로 내린다고 해서 한 회에 이체할 수 있는 한도 300만 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는 무슨 큰 솔루션이 있어갖고 그걸로 해결이 되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95만 원씩 몇백 번에 걸쳐서 수억 원을 빼나가도 감지가 안 됩니다. 예. 네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와서 돌이켜서 생각하면 이게 그러면 대책이었어? 그렇죠. 이런 네. 실효성이 속상하네요.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예. 이 대책이라고 실효성 없는 걸 자꾸 대책이라도 내놓으면서 하는 척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저절로 네. 들게 되는 거죠. 지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금융사들이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고객들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예. 네네. 무슨 사기가 돼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그게 당신 잘못 아니라는 거 당신이 입증해 이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금융거래 시스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있어서 금융사에서 1차적으로 방지를 하고 1차적으로 책임을 져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하루빨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그런 만큼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네, 지금까지 건국대 금융 IT학과 이영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